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늘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게 느껴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이 생기는 걸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습관들은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짚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건넸는데 반응이 시큰둥했다면 단순히 그 사람이 피곤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섣불리 결론 짓곤 하죠. 이런 판단은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공자의 이야기처럼 눈으로 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기.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곤 합니다. 친구의 자녀가 친구에게 새로운 차를 사줬다거나 친구의 자녀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타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일 뿐. 그 이면의 다른 모습이나 고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기대와 걱정하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하다가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며 걱정에 잠 못 이룬 적은요? 기대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주범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기.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고민하며 스스로를 얽매이곤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조차도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입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머물기. 나는 원래 안 돼. 이 일은 분명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우리 삶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삶이 놀랍도록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행동들을 조금씩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과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의 전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특히 60대나 70대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일이 잦아지곤 하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행복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사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셨죠. 나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이 어르신은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대라는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자식들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행복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방식을 조금만 전환해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은 분명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머님의 사랑을 꼭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어머님의 가치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줄 때 그 대가를 바라기보다 주는 순간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무 기대 없이 받아들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라고 물으셨죠. 그때 저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60대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했죠. 그분은 내가 다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가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옳은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 말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이 꼭 그렇게 날카로워야만 했냐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때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고 타인에게 기대를 걸고 옳은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르신들처럼 우리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행복은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벼워질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보세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태도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바라는 행복한 삶, 그 시작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태도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그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한탄하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다 문득 깨달았어.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그분은 손주와 함께 길가의 작은 꽃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불만과 불행은 종종 없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감사는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평범한 하루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이 모여 삶 전체를 행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 현재에 집중하기.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앞만 보고 살았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를 즐기지 못한 게 후회로 남더라고. 그분은 이후로 과거에 매달리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세요. 지금의 작은 행복들이 쌓여 인생 전체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누구는 아파트도 사고 자식들도 잘 됐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70대의 한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이 깨달음 이후로 그분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비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방향에 충실할 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감사, 현재의 집중,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태도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태도도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머리로는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어. 그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기, 하루 10분이라도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하기,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장점을 적어보는 것부터 말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